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학교 폭력 피해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사이버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아니면 뭘 준비해야 되나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추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은 뭐고 사이버 학교 폭력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학교 폭력은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학교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인 사이버 따돌림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학교폭력은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학교폭력은 뭐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음란물 유통, 뭐 대화명 테러, 인증놀이 뭐 이런 것들 뭐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그다음에 특정인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학교 폭력 그런 피해를 당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 올린 게시글, 그 다음에 가해 학생들이 단톡방에 올린 내용, 그 다음에 정신과 진료 내역서, 심리상담 내역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들은 인스타그램, 단톡방 등의 피해 학생에 대한 명예훼손적, 모욕적, 성희롱적 발언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을 행하였다는 점, 그 다음에 가해 학생들의 사이버 학교 폭력으로 인해 학교 생활이 어려우며 정신과 진료까지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가해 학생들의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높고 반성 정도, 화해 정도는 낮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한편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증거 수집은 당연히 가해 학생이 올린 게시글이 뭐 인스타나 뭐 이런 SNS에 올린 게시글이 있으면 뭐 저격하는 글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캡처한 사진, 그다음에 이제 뭐 단톡방에 뭐 특정 학생, 그러니까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저격하거나 성희롱적 발언을 하거나 뭐 패드립을 하거나 뭐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 그다음에 이제 뭐 명예훼손적 발언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거를 캡처한 내용, 이런 거를 제출하는 것이 이런 거를 확보해서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사이버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학교에서 모든 자료를 확보해 줄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피해 학생이 관련된 자료를 다 확보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 그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교 폭력이 가해 학생에게 학교 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이 사이버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지 가해 학생에게 원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학교 폭력을 당한 경우 이렇게 뭐 증거 수집에서부터 어떤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제가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서도 보면은 사이버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뭐 물론 이제 위원님들이 그걸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판단하겠지만 자료를 제출했는데 정말 이제 이렇게 뭐 감정적인 내용만 다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말 중구난방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물론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나름 정리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 정리한 게 이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동스러우거나 그럴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 감정을 실어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추측적인 글들을 많이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좀
뭐 위원님들이 그런 걸 다 판단을 하시겠지만 추측성이나 아니면 감정적인 글이나 이제 가서 발언을 할 때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객관적인 사실 하에서 법률적인 주장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제가 우선은 첫 번째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그거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뭐 학교폭력 그 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거나 아니면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인따의 이동윤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